예, 오늘은 그러면은 소방원론 첫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원론. 소방원론은 전체 20문제인데 말 그대로 타는 것을 방지하는 원론적인 근원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로는 거창합니다. 제목은 거창해요. 소방원론인데 이것이 학문이라 할 만큼은 안 됩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많고 잡다하기 때문에요. 이 여러 개 좋은 말로 하면 융합 과목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짬뽕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깊이가 그렇게 심하질 않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 수준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고 바로 시험 문제에서 풀이할 수 있으면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시험 문제는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단지 과년도 문제 풀이를 하면은 이 문제를 읽어보고 왜 이거는 이런 답이 된다. 그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이론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소방원론에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연소이론입니다. 이 연소이론은 뭐가 연소냐? 자, 이제 정의부터 합니다. 연소의 정의. 연소란 무엇이냐? 연소는 빛과 우리 책자 보시면 있습니다.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작용이다. 키워드입니다. 자, 반드시 빛이 나와야 되고요. 열이 나와야 됩니다. 열이 나와야 됩니다. 발열 반응이라 해야 된다. 반대, 발열은 열을 내놓는 거고 반대말은 흡열입니다. 열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작용이다. 산화작용 뭐냐? 산소와 결합하는 작용이다. 원래 이제 화학에서 얘기했을 때는 산화란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수월하게 이해하시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그래서 빛과 열을 내놓으면서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빠지면 연소가 아닙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의 다음 보기 중에서 연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작용. 이게 시험 문제 답이다. 더 이상 없어요. 그거보다 좀 어렵게 낼 때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연소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예를 들면 빛이 안 나온다. 열이 안 나온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작용이 아니다. 이래 되면은 어느 한 개라도 빠지면 연소가 아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녹쓰는 겁니다. 철이 녹쓴다. 우리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없을 건데 쇠 그냥 밖에 내두면 붉게 녹습니다. 붉게 녹슬 때 불꽃이 활활 나옵니까? 녹슬 때 만지면 손이 뜨겁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거는 연소는 아니다. 단지 산소하고 결합하는 게 산화 반응은 맞는데 연소는 아니다. 연소가 아니면 이거 왜 하느냐? 연소 아니면 불 안 꺼도 된다. 불 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질소입니다. N2 질소. 이 질소도 단독 문제인데요. 질소는 연소 반응을 하느냐? 아니다. 왜 안 되느냐? 질소는 흡열 화합물입니다.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질소 플러스 산소해가 N2O, NO, NO2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소하고 결합은 하는데 그럼 산화작용 맞다. 그러면 이거는 연소가 맞느냐? 열을 발열 이거 했을 때 열을 안 내놓고 외부에 있는 걸 빼앗아 갑니다.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가 아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질소가 연소 반응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흡열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연소의 정의에서는 연소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정의는 뭐냐?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작용이다. 됐죠? 질문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연소가 되려 하면 연소의 3요소가 필요하다. 연소가 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 첫 번째 뭐 있느냐? 가염물. 가염물은 우리말로 하면 타는 물질이다. 반드시 타는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산소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책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산소는 당연이고, 자, 공기 중에서 불 안 납니까? 나더라.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난다. 물론 공기 중에 산소가 우리나라 경우 약 20.8%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로 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 공급이다. 공기도 일부 산소 있으니까 산소 공급원이 되고, 100% 산소 불 더 잘 나고, 100% 산소는 불 더 잘 나고요. 그 말고 산소에 준하는 물질들은 다 산소 공급원이 된다. 이 산소에 준하는 물질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산소 공급은 산소다. 이거는 뭐냐? 이 산소의 역할은 조연성입니다. 조연성의 의미는 뭐냐? 자신은 불연성입니다. 지는 불 안 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타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조연성이란 말은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연물이 불이 붙어가지고 잘 타면은 산소가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불이 더 크게 번진다. 더 잘 붙는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여기에 조그맣게 등산 가서 조그맣게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빨리 그럼 불 더 크게 붙이려고 하면 부채로 바람 붙이죠. 그게 조연성이다. 부채로 바람 붙이는 거. 그게 조연성이다. 그래서 나무에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다. 그럼 부채가 위험하냐? 그놈이 바람을 낸 그 바람이 위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조연성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점화원.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입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점화원은 성량이다. 대표 정보기. 자, 한 개로 보면 요 담배. 담배 타는 물질입니다. 이 공기 중에서 성량을 가지고 불을 붙이면 담배가 불 붙는다. 그럼 담배 피우죠. 담배 피운다. 요새 하도 몸 피우기가 문제가 되는데, 담배 태우는 사람, 여기다 담배가 있어야 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있어야 되고, 성량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약 20%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공기 중에 만약에 산소가 60% 있는 데서 담배불 붙이면 뭐 하느냐? 담배 끝에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코도 태아 분다. 이런 말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 공급이 많을수록 불은 더 잘 붙는다. 자, 요래 됐는데, 그럼 내가 담배 피운다고 소방차가 출동합니까? 안 하더라. 그럼 소방차는 언제 출동하느냐? 네 번째,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물론 이것도 더 유식하게 하려고 하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연쇄 반응은 뭐냐? 담배 피우는데 한 번 빨아 당기니까 끝까지 다 타버더라. 끝까지 타면서 손도 타더라. 그래서 담배 피우는데 완전히 딸려가 초가집이 다 타더라. 이러면은 불이 된다. 요게 4요소로 한다. 그러면 원래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인데 4요소까지 있으면 연쇄 반응까지 일어났을 때를 4요소로 한다. 이거를 유식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시험에 출제될 때 있습니다. 4요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가연물, 여기가 산소 공급원, 여기가 점화원.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면 되겠느냐? 연쇄 반응이 들어간다. 그럼 연쇄 반응까지 있어야 실제는 불이 크게 나는 거다. 이런 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사면체적 요소로 한다. 그럼 뭐예요? 말만 이렇지,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소의 사면체적 요소다. 그럼 요까지 하면 연소의 4요소까지 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저 뒷장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져도 불은 꺼진다. 그럼 불 끄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소화 방법이라 한다. 불 끄는 방법. 그럼 불 끄는 방법 따로 자꾸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연소의 3요소 더 잘 붙어. 담배 피우는데 초가집까지 했다. 연소의 4요소.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애버리면 불이 꺼진다. 이게 소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 뭐 하느냐? 제거하면 되겠다.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은 가연물을 제거하면 뭐 되느냐? 담배 불 붙었는데 끌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눌러보면 되지.
눌러가 끄면 된다. 안 그러면 가위로 잘라본다. 이건 뭐냐? 이거는 제거 소화를 한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제거 소화. 담배 불 붙었는데 잘라보더라. 예를 들면 다이나마이트 불 붙었다. 그거 불 끄는 방법이 있느냐? 불 붙는 도화선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물뿌리가 안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거 말고 앞산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앞산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더라. 그러면 옆에 산까지 다 태올락한다. 그 옆에 산 또 탈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옆에 있는 산, 그 옆에 있는 산을 먼저 태워봅니다. 다 잘라가 없애본다. 태우는 게 아니고 먼저 잘라가 다 없애보면 첫 번째 불 붙었는 산이 옆에 산까지 붙었는데 옆에는 오니까 다 잘라보고 없더라. 그러면 더 이상 불 안 붙는다. 이런 거는 제거 소화해야 됩니다. 1차 소화라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 타는 걸 다 없애버린 거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옆집에 불 났다. 우리 집 불 안 날락하면 우리 집 부숴보면 되죠. 그럼 우리 집 불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집이 불 안 나면 우리 옆에 집도 당연히 불 안 가겠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 이런 것을 1차 소화라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이해만 하시면 되고 모를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보면 촛불 끄는 거예요. 촛불은 왜 제거 소화가 되느냐? 촛은 뭐가 되냐 하면 요래 가지고 고체가 심지를 타고 액체가 돼가 그놈이 기체되면은 요 기체가 불 붙습니다. 불어 보면은 기체가 옆으로 이동해 본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점화원이 여기 있는데 옆으로 이동해 보면 점화원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보죠. 그러면 이게 가연성 기체가 옆으로 가서 가연성 기체 가버리니까 가연성 기체가 없더라 순간적으로. 그래서 끄는 거 요것이 제거 소화입니다. 그래서 촛불 바람으로 불어 끄더라 이런 것도 제거 소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연물 타는 걸 없애버리면 제거 소화. 다음에 산소 공급은 없앤다. 산소는 많은 역할이냐? 지는 불 안 붙는데 자기는 불 안 붙는데 남이 타는 거 도와준다. 옆에서 아가씨 이쁘대 이쁘대 아가씨 이쁘대 니 지금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해보이 덜 이쁘더라. 그래도 그때 바람 넣어주는 거 이게 산소 공급원이다. 중매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 뭐 써야 돼? 이쁘다 이쁘다 뭐 개코로 이쁘나 하면 됩니다. 그럼 산소 공급은 없애는 방법. 불 안 나게 산소를 없애면 된다. 산소 공기 안 들어가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 얼굴에 숨 안 쉬게 하려고 하면 비닐봉지를 덮어서 보면 숨 못 쉬게 되죠. 이래 하는 거. 산소 농도를 줄인다. 얼마냐? 일반적으로 16%인데요. 뭐 때에 따라서는 15%도 합니다. 16% 이하로 하면 불이 죽습니다. 물론 산소가 0% 되면 100% 죽습니다. 만약에 10% 되면 어떡할 거냐? 산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지막 남은 불이 숨 쉴라고 난리지겠죠. 밖으로 불꽃은 안 나오더라도 지는 최소한 기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불은 계속 있다. 하지만 불 완전히 끄는 거를 16% 이하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줄인다. 이것이 산소 공급은 줄였을 때 16% 이하 줄였을 때 이것을 뭐라 하느냐? 질식소화라 한다. 산소를 없애서 하는 거를 질식소화라 한다. 질식소화는 하는 게 산소 몇 프로 이하? 16% 이하.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 이하라도 합니다. 질식소화를 한다. 산소 농도를 줄여서 숨 못 쉬게 해서 죽인다. 그 다음에 점화원을 없애가 죽인다. 이미 불 붙어 있습니다. 불 붙어 있는데 그 점화원은 점화 에너지 성량입니다. 그러면 큰 불, 횃불을 촛불로 줄인다. 촛불을 더 줄여서 혹불로 줄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꾸 줄여가는 방법. 에너지를 줄이면 나중가면은 에라이씨 죽어보자. 이래가 불이 죽어본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냉각소화라 한다. 이 냉각소화는 주로 그럼 뭐 하는 거냐? 점화원의 에너지를 자꾸 낮춰주는 거다. 이거 대표적으로 뭐 하는 게 물 이용하는 겁니다. 물 이용하는 소화는 전부 다 냉각소화인데 왜 물 하느냐? 가장 구하기 쉽습니다. 우리 근처에 가장 구하기 쉽고 대신에 이 기화열이 엄청 크다.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물 뿌리면 그 물이 열받아 가지고 기체로 되어 나갈 때 엄청 열을 많이 빼들어 간다. 1g당 539칼로리를 가져간다. 엄청 크다. 그래서 불 잘 꺼지고 이용하기 쉽고 관리 쉽고
또 높은 데 올리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물뿌리가 많이 한다. 이게 냉각수화다. 그러면 점화원의 에너지를 낮춰서 점화원 없애는 거 냉각수화란다.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없애는 방법. 연쇄 반응은 한꺼번에 불 딱 붙이면 1, 2, 3, 4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10, 100, 1000 이런 단계로 가보면 불이 엄청 커지더라.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그 연쇄 반응을 없애는 방법. 이것을 뭐라 하느냐? 부촉매 효과를 이용합니다. 부촉매 효과를 이용하는 억제소화라 한다. 연쇄 반응을 하지 마라. 오늘 아가씨하고 10번 만난다. 에이, 생각해보고 오늘은 5번만 만나라. 그 다음날 또 10번 만나라. 다시 한번 생각해. 오늘 그러면 4번만 만나라. 자꾸 억제합니다. 그래가 한 10번쯤 있겠네. 아이고 그만 뭐 만나지 말지 뭐. 이래가 헤어져 본다. 이게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소화한다. 억제소화는 주로 뭐를 이용하느냐? 부촉매 효과를 이용한다. 이 부촉매는 뭐냐? 원래 화학에서 촉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다. 부촉매는 뭐를 부촉매? 촉매란 말은 뭐냐? 질은 안 변한데 속도만 반응 속도만 바꿔주는 건데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자기는 안 바는데 옆에 자꾸 바람 연다. 아가씨 이쁘대 자주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 붙이는 거 이게 정촉매. 부촉매는 반대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 아가씨 만나고 뭔 생겼대 절 생겼던데요. 그 실제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 돌대가리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안 하게 한다. 이게 부촉매 효과.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걸 억제 소화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의 3요소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은 점화원이다. 거기에서 담배 불 붙이면 공기 속에서 불이 붙는다. 뭐 때문에? 성냥으로 끄었으니까. 그럼 이 담배 피웠을 때는 소방차가 오는데 담배 피우는데 초가지까지 탔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연소의 4요소라 하는데 4요소 중에 어느 거 하나도 없애면 불 끈다. 가연물 없애면 제거소화, 산소 없애면 질식소화, 점화원을 없애면 냉각소화, 연쇄 반응을 없애면 억제소화라 한다. 됐죠? 질문 없지요? 시중에 뭐 이래 좀 풀이하는 데나 또는 책이나 이래 보면은 희석소화라고 있는데요. 이거 뭐 좀 애로점 많게 설명들이 많이 하는데 희석소화의 의미는 희석은 말 그대로죠. 농도를 줄이는 거다. 농도를 줄여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희석은 가연물의 농도 줄입니다. 가연물의 농도를 줄여서 불을 끄는 방법을 희석소화라 한다. 예를 들면 이건 주로 뭐 하느냐? 수용성 유류화제입니다. 수용성 유류 대표적인 보기 알코올, 아세톤 뭐 이런 내용들 수용성 화제일 때 자 이렇습니다. 우리 양주가 한 잔 마셔야 독하더라. 그러면 물에 타가 마시죠. 소주도 독하더라. 그럼 물 약간 섞어 마시면 덜 독하지요. 그거 양주 섞으니까 좀 약해지더라. 그럼 양주 한 잔에 물 한 바가지 엿보면 술인겨? 술은 술인데 술 맛이 안 나죠. 그러다 엿보면 사람 느끼기에 술 아니다. 이게 희석소화입니다. 가연물의 농도를 줄여서 이 어느 만큼 줄이느냐? 연소 하한계 이하로요. 주로 수용성 유류, 안 그러면 가연성 기체, 가연성 기체에서 가연성 폭발 범위 하한계 밑으로 하기 위해서 불 안 나는 가스를 더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희석소화입니다.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어서 폭발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게 희석소화입니다. 어떤 데 설명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불연성을 많이 넣어 가지고 산소 농도를 줄여서다. 아닙니다. 산소 농도 줄이는 것은 질식소하고 희석소화는 따로 여기에 대전제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가연물의 농도를 줄여서 폭발 범위 안 들어가는 걸 희석소화를 한다. 내용만 아시고 이건 뭐 별로 권장할 만한 내용은 못 됩니다. 시험에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4요소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소화 방법이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연소의 3요소 또 연소의 4요소까지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각계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 있기 때문에 책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 2-1의 가연물. 그럼 가연물, 타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연물의 구비조건. 요거는 따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구비조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가연물이 되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 연소의 3요소에서 뭐라 했습니까? 연소의 정의는 빛과 열을 수분하는 산화작용이라 했죠. 그러면 산화작용이 뭐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그게 책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가연물의 일반적인 구비조건. 이 내용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험 그 자체가 시험 문제.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 산소하고 친화력이 커야 된다. 왜? 산소하고 결합자라야 된다. 맞지요? 두 번째, 발열량이 커야 된다. 태우면은 열량이 크면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가 쉽다. 세 번째, 비표면적이 크다. 비표면적이란 말은 표면적입니다. 비표면적은 단위 그람당 표면적을 비표면적 하니까 우리끼리 알면 그냥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그러면은 자, 요런 덩어리인데 요게 불 잘 나겠냐? 이 가루 내 가지고 이 가루가 불 잘 나겠냐? 덩어리가 불 잘 나느냐? 가루가 불 잘 나느냐? 가루가 잘 난다. 왜? 이 덩어리는 전체 공기 닿는 면적이 요건데 가루가 되면은 이 한 개가 또 되고 요 한 개가 닿는 면적이 공기하고 닿는 면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루가 불 잘 난다. 그럼 이 가루는 평상시에 있으면은 조금만 움직이가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더라도 폭발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분진 폭발이다. 저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한번 뭐 나오면 이해하시면 된다. 분진 가루가 날리면 폭발한다. 모든 가루는 전체 다 합니다. 모든 가루는 다 폭발한다. 쌀 갈면은 쌀가루다. 폭발합니다. 밀가루 폭발한다. 단지 폭탄만큼 잘하느냐? 아니다. 보통 가루는 무조건 불 나는데 폭탄만큼은 안 나다. 그러면 불 안 나는 가루 뭐냐? 원천적으로 불 안 나는 가루가 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분진 폭발 안 하는 물질 뭐냐? 돌가루다. 돌가루. 돌은 불 안 나더라. 그럼 이 돌, 시험에 돌 요래 나와야 되는데 시험은 그래 안 나고 석회암, 석회석, 시멘트, 이 다 돌입니다. 시멘트. 또 이거 말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은 가루로 만들어진 간이소화 용구입니다. 이 가루인데 가루를 뜨거운데 여으면은 빵 된다. 빵만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질식소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진이지만 폭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모든 가루는 불 다 난다. 단지 불 안 나는 가루는 돌가루. 돌가루 뭐 있나? 와, 됐지요?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의 조건 중에 표면적이 커야 된다. 공기하고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차에 다 바퀴가 달려 있다. 차에 바퀴 왜 달았습니까? 처음에 시동 걸 때 가기가 쉽다. 차에 만약에 바퀴가 없으면 왜 하는겨? 이래가 갈락하면은 시동 걸어가 가기에 엄청 힘든다. 한 번 시동 건데 1년 걸리뿐다. 요래하는 방법. 요 바퀴 해가지고 마찰력을 줄인 거.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활성화 에너지는 뭐를 활성화 에너지라 하느냐?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이란 말은 반응하는데 필요한 성질입니다. 활성은 살아있는 거다. 반응하는 거. 그럼 뭐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럼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활성화 에너지. 이게 크면 클수록 반응 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 작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 옆집 아가씨 한 만났는데 한번 만납시다. 1억 하면 안 만날라겠죠? 아가씨 한 만나자. 커피 한 잔 사줘서 매일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불 잘 붙는다.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작아야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 전도도. 열 전도도는 뭐냐? 이것도 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고체로 해서 열 전달되고 열 전도도라는데 예를 들어 쇠에 열로 하면은 바로 손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열 전달 다 해보면 자기는 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옆으로 다 흘리뿐다. 소주 마시고 안 취는 사람이 있다. 소주 한 잔 마시도 취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마셔도 안 취는 사람, 열 전도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마신 거 다 보내버리니까 나 안 취한다. 열 전도도가 나쁘면 소주 마시가 밖으로 배출 못하는 사람 바로 취해본다. 이게 바로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면 크면은 옆으로 전달 다 해보니까 얘가 열을 안 가지기 때문에 불 안 붙습니다. 열 전도도는 작을수록 불이 잘 붙는다. 그게 바로 가연물의 특징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설명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질들이 가연물의 성질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 반대말이 뭐냐? 불연성 물질이다. 불연성은 불 붙지 않는 것, 안 타는 물질이다. 안 타는 물질. 안 타는 물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원천적으로 안 타는 거, 그게 뭐냐? 영족. 다른 말로 주기율표에서 불활성 기체입니다. 영족, 불활성 기체는 원천적으로 안 탄다. 안정돼 있다. 예를 들자면 할머니인데 100살 할매다. 100살 할매. 그럼 100살 할매도 여자라고? 여자다. 단지 사람인데 반응은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 불활성 기체.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해, 네, 알, 크세라, 헬륨, 네온, 알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습니다. 해, 네, 알, 크세라. 뭐 옛날엔 시험 자주 나왔는데 요새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영족은 하여튼 우리 다음 주기율표가 다음 설명합니다. 불활성 기체다. 그 다음에 연소 최종 생성물. 자, 탔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안 타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 타면은 CO2 나오더라. H 타면 H2O 나오더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S 타면은 SO2 나오더라. 그럼 이런 것들은 불연성이다. 왜? 탄는 마지막이다. 밥 먹어가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알죠? 뻥. 그거 가지고 다시 먹는다. 정신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 최종 생성물은 더 이상 불 안 붙는다. 이게 불연성 기체.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질소가 있다. 질소는 아까 했죠. 왜 불연성입니까? 질소는 아까 연소의 정의에 위배되죠. 연소의 정의가 뭐랬다고요? 빛과 열을 수발하는 산화작용. 그 중에 뭐가 안 나온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불연성 물질의 조건이라 한다. 그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연물에 대한 설명이다. 집에 가가 쎄가빠지게 공부할 거 없죠? 이해만 하시면 된다. 예, 그 다음에 2-2 산소 공급은 하자. 자, 산소가 있으면 불이 더 잘 붙는다. 불이 더 잘 붙는다. 산소의 역할은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자기씨는 불연성인데 남의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이다. 옆집 아가씨 좋다 빨리 결혼해 이래 해주는 게 산소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건 산소는 뭐 있느냐?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도 있죠. 물론 100% 산소보다는 공기는 20%밖에 안 되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분량이 좀 적으니까 이거보다는 힘이 덜하죠. 이거 말고도 7족 원소, 7족 할로겐족 원소, 이거는 전체다가 산소 공급원에 해당합니다. 7족이 뭐냐? 위에서부터 F, Cl, Br, I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기율표 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만 성질은 전부 F가 세다. 산성의 세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에 나오는 거 전부 다가 F가 세다. F는 불소, Cl은 염소, 브롬은 브롬, Br은 브롬, I는 요드.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 다음에 조연성 기체가 있다. 조연성 기체는 7족 전부 다가 조연성 기체에 해당하고, 그 말고도 산에 불이 나서 염소가 한 마리, 두 마리, 5, 초 안에 모두 타 죽었다. 이것이 조연성 기체의 복입니다. 산소, 산에 불이 나서 불소, 염소가 염소 한 마리 NO, 두 마리 N2O, 산화질소, 아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이 초산가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꼭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불소,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거 다 산소 역할을 하더라. 됐죠? 이게 산소 공급원이다. 이게 왜 또 그러냐 하면요, 위험물에서
위험물에서 산소 내놓는 물질들이 있다. 이 뭐 있느냐? 인류, 산화성 고체, 산소 내놓는 고체, 육류, 산화성 액체, 산소 내놓는 액체, 오류는 자체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요거는 가연물 플러스 산소 공급을 동시에 가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의 인류, 육류, 오류는 산소 공급은 역할을 하더라. 그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자, 위험물 한번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로 맞출 수 있는 거 한번 보입시다. 위험물, 인류, 오류, 육류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 났으면 질식소화 됩니까? 안 됩니까? 질식소화는 뭘 하는데요?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원을 없애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다. 산소 밖에서 들어간 거 막았다. 불 꺼지나 안 꺼지나? 다른 건 꺼져도 위험물, 인류, 오류, 용류는 안 꺼진다. 왜요? 자체에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럼 밖에서 산소 안 주면 내가 만들어낸 거로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건 질식소화가 안 됩니다. 대전제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풀이하는데 원로는 위험물, 인류, 오류, 육류가 있는데 질식소화한다. 안 된다. 지 자체 산소 만들어 쓴다. 예, 그런 내용을 아시면 산소 공급원까지 이해가 다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에서 이제 마지막에 점화원이 있을 거다. 점화원은 성량입니다. 성량. 그럼 성량 안 하면 되는데 성량 말고 점화원들이 없느냐. 그래서 그 책에 쭉 있습니다. 점화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열적 점화원이 있다. 성량 하면 된다. 그럼 열적 점화원 그 뭐냐. 자외선, 적외선, 뭐 복사열 이런 것들이 열적 점화원이다. 다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게 화학적 점화원이다. 그 화학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냐? 거기에 보시면요. 연소열. 거기에 보시면 2-3-1에 나옵니다. 2-3-1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열, 태웠을 때 나오는 열, 연소열. 분해열, 분해될 때 나오는 열이 분해열. 이 분해열은 대표적 보기가 아세틸렌가스입니다. 뭐 그 말고도 산화에틸렌, 니트로셀로스, 셀룰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화에 의한 거, 나화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점화원도 있다. 기계적인 점화원은 2-3-2의 설명이 쭉 있습니다. 기계는 뭐냐? 예를 들면 압축했다. 외부에 전기를 엮는 것도 아니고 성냥으로 불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가 반응하는 것도 아닌데 공기를 눌러주니까 저끼리 부닥치 가지고 나오는 열. 이것이 기계적 점화원에 해당합니다. 그 기계적 점화원의 대표적은 단열 압축이다. 엄청 시계 눌러보면 눌리다 안 되면 터져본다. 배모한다. 이것이 기계적 점화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전기적 점화원이 있다. 전기적 점화원은 2-3-4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 에너지. 그럼 전기적 에너지 뭐냐? 대표적인 보기 전기 불꽃이 있더라. 정전기가 있더라. 정전기는 전기 중에 우리가 일반 형광등 켜놓은 거 이건 동전기입니다. 동전기, 움직이는 전기. 그럼 이거는 20살 아가씨다. 그럼 정전기는 뭐냐? 전기 중에 가장 약한 전기. 20살 아가씨는 동전기. 이건 그러면 2살짜리 여자다. 2살짜리 아가씨 정전기다. 2살짜리도 여자는 여자다. 하지만 야가 평상시에 20살 아가씨만처럼 잘 나가지 못한다. 근데 여도 열받으면 여자 역할한다. 그게 정전기입니다. 이 주로 뭐냐? 가연성 전기가 있을 때요. 주로 유류화재, 가스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정전기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에 정전기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느냐? 아닙니다. 원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주로 나오는 게 가연성 전기나 가스나 유류화재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세니까 조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는 식이 뭐 되냐? W 역결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QV 2C분의 Q의 제곱 단위 주울이 되더라. 요 에너지가 정전기 에너지에 해당한다. 가장 적은 2살짜리 아가씨도 열받으면 터져 아픈다. 됐죠? 예, 그런 내용들이 그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 대단히 중요하다. 왜? 가스 화재, 유류 화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정전기 제거 방법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정전기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불 붙는다. 안 붙습니다. 나무는 불 안 붙는다. 그런 에너지는 안 되는데 유류, 가스는 붙는다.
그 정전기 제거 방법은 그래서 위험물 법규에서 세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접지시킨다. 위험물을 담아놓는 용기 이런 걸 다 접지시킨다. 두 번째, 상대 습도를 높인다. 얼마만큼? 70% 이상 높인다. 습도를 많이 높여보면 기름 중에 기름이 기체가 되어가 나오면 그 옆에 습기가 많으면 힘을 못 쓴다. 왜? 기름이 나와가 있는 가스 분량에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기체 분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함유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한 불에 공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화시켜서 정전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잡아 못 분다. 이거 말고 한 개 더 할 수 있는 거, 위험물 법규에서는 1번, 2번, 3번이고요. 한 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이 도전성 재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석유통. 집에 배달되는 석유통이래 보시면은, 집에 배달되는 건 뭐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 나오죠. 군에는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철통이죠. 군에는 왜 철통 하는데요? 힘이 좋으니까. 아이고, 원래 이 안에 기름을 담고 있으면 기름은 움직이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을 땐 근데 움직이면 정전기 발생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만약 이 배관을 통해 움직이도록 천천히 운전해. 유속을 1m/s 이하로 해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속은 천천히 할수록 좋다. 왜? 빨리 하면은 정전기 더 커진다. 그런데 그래 커지는 것들도 한 불에 대비하기 뭐냐? 이 배관이 있으면 배관 다 접지 다 시켜야 되고요. 한 불에 이동용 석유통도 쇠로 만들어가. 이 쇠로 만들어가 도전성 재료, 전기 통하는 재료로 통을 만들어가. 땅이 딱 나쁘면 저절로 전기 다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생기는 전기 빠져나가게 해준다. 여기 도전성 재료 사용한다. 그래서 정전기 제거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 두 번 치면 한 번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